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규모가 400명에서 700명을 오르내리는 정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로 추적이 어려운 소규모 모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992년 이전 출생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서 예약이 취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내수와 고용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동물에서 유래된 건지 우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한 건지 미 정보 당국마다 분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우주 탐사와 개발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6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13만 8,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2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14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모두 1,943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명 늘어 15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06명으로 격리 해제 누적은 12만 8,180명에 달합니다. 지역사회 거주하는 일반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접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역량도 충분해 앞으로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800곳에서 시행됩니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세에서 74세 513만 9천여 명과 중증 호흡기 질환자 7,900여 명 등 총 514만 7천여 명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 수량을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확인하고 접종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취소된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으려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몰라요 일단. 그래서 뭐 있다면은 뭐 좀 접종을 하고 싶은데 병원 입장에서도 취소자가 생겨 기준 접종 인원을 넘지 않으면 맞으려던 사람들까지 다른 날짜로 옮겨야 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줄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은 잔여 백신 탭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지도 위에 주변의 위탁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백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누르면 바로 완료. 당일 맞을 수 없을 때에는 알람을 설정해두면 잔여 백신이 생길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과 지도 앱 검색창에 잔여 백신, 백신 당일 예약, 노쇼 백신 등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적 마스크 약국을 찾아주던 서비스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1일 예약자가 5인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을 개봉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그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종일을 변경하여 했던 예약자의 불편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 신청 전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진행되며 1992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해둔 상태인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아직 감염 확산 추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인적 끊겼던 경로당에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1차 접종만 마쳐도 모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되자 경로당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다가 1차 접종을 하신 2주가 지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생각에 어르신들도 신이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염 취약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에서도 조심스레 면회 완화를 준비 중입니다. 면회객과 환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면 이렇게 가림막을 열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병원 측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뜨고 설레셔서 문의를 많이 전화를 주신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방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7월부턴 1차 접종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염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백신 1차 접종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때이른 조치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조금 더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벗어야 인식이 되지. 전문가들은 백신 인센티브로 자칫 방역 심리가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접종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접종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해이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접종률 저조의 근본적 원인은 백신에 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 반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번째 동결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후 5월에 다시 0.5%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완화된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버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금통위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로 전망해 지난 2월 전망치 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는 부진했던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더 활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을 내다보기에 중국, 일본과 함께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190조 원 투자로 최고점을 찍은 2017년 이후 3년째 하락세입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 중국은 매년 성장을 이어가다가 2018년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2019년 급락했고 지난해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내내 지속됐어도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내 투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10년 평균 자국의 설비 투자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 나라의 해외 투자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중과율이 7.1%로 중국 6.6%, 일본 5.2%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중국이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이 기업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민간 혁신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해외 투자가 많고 국내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 속에 반도체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 투자 둔 반도체는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9년 사이 21.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설비 투자 구성을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반도체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조사를 보면 올해 국내 500대 기업 중 58%는 코로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나라가 공식 가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항공우주청 나사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1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 탐사와 투명한 임무 운영, 우주 탐사로 인해 확보한 데이터 공개 등의 원칙이 담겼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간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미국 나사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슈퍼 블러드문 현상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흐린 날씨 때문에 관측이 어려웠지만 미국 서부와 칠레, 호주 등 각국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 자연의 신비를 지켜봤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하늘에 뜬 커다란 보름달. 달 윗부분부터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 차차 월식이 진행됩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에 도달하기 직전 비행기 한 대가 달빛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개기월식이 관찰됐습니다. 완전히 가려졌던 보름달이 조금씩 커지며 되살아납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망원경으로 슈퍼문과 월식을 지켜봤습니다. The ancient people really thought that a god or some monster was really eating at the moon and taking bites out of it. But absolutely spectacular to see.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았던 천문대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This supermoon is the closest of those for the year. So it brings the moon into about 357,000 kilometres from the Earth. It's usually about 380,000, so that's quite a little bit closer.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겹친 것은 3년 만입니다.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에 도달한 태양의 빛이 반사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이를 블러드문이라고 부릅니다.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도 슈퍼 블러드문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호주 등 각국이 코로나19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달 구경을 함께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경남 거제에서는 독특한 소재로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알리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고등어.
스테이크를 자르듯 토막을 내보니 쓰레기가 한 움큼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오늘날 내 식탁 위에 올라온 뒤에야 고등어의 고통을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갯바위엔 스티로폼과 병뚜껑, 낚싯줄 등이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가마오지의 빈자리에 다가서면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현재 시각 9시 46분.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인 12시까지 불과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10년 전부터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쓰레기에 의한 해양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 네덜란드 박사님의 세미나를 아이와 함께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계속 정기적으로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거든요. 작가의 활동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바닷가에서 쓰레기도 줍고 주워온 쓰레기를 작품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자연이 우리하고 분리된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나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 또한 내 일부고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바다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전시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보건당국자들의 촉구에 이어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China to participate in a full, transparent, evidence-bas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ith the needed access to get to the bottom of a vir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앤디 슬라빗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필요성이 이처럼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와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긴급 사용을 현지 시각 26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12살 이상의 경증에서 보통 정도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만 GSK 비어의 항체 치료제인 소트로비맙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소트로비맙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 EMA도 지난 21일 소트로비맙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 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EU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EU 측 변호인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1,000만 유로, 우리 돈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 변호인은 신발이나 티셔츠 같은 물품의 배송 계약이 아니라면서 새로운 백신 제조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초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 원인을 밝혀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 주도 연구팀은 혈전 부작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잘못된 부분으로 보내졌을 때 발생하는 유동 돌연변이 단백질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에 의해서 신체에 분비되면서 약 1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을 유발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백신 제조업체가 이 같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시퀀스를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대박산과 사이클론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또 다른 대형 사이클론이 덮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국민들은 연이은 사이클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동부 오디샤주에 상륙했습니다. 매우 심각 등급으로 강해진 야스는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의 강풍을 몰고 상륙했습니다. 야스가 해안지대를 핥히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수많은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웨스트 벵골주는 흙집과 임시 대피 시설 등 2만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30여 곳의 제방이 무너지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피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벵골주 주도인 콜카타의 국제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17일 서부 구자라트에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상륙해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타우크테로 인해 155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인도 오디샤주는 지난 1999년 사이클론으로 인해 10,00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프랑스가 인도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날짜와 격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카스텍스 총리가 이를 승인했다고 아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1일 영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국에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22일 상파울루시 인근 과룰류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남성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는 지역 전파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이 국내선을 이용해서 리우데 자네이루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북동부 마라냥주 정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주도인 상루이스의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 선원 24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15명이 양성이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표한 만큼 좀 더 편리해진 자녀 백신 접종 예약으로 일상 회복에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